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 0.51%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 0.31%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영상을 찍고 원래 오늘은 영상을 굳이 안 찍는 날인데요. 요새는 제가 이 유튜브에 그닥 재미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날인데 오늘 개잡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 시청자를 그나마 구독자가 좀 많이 늘게 했던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그나마 좀 달리는 강성주주들이 있는 KPM테크, 텔콘, RF제약이 처음 움직여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지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역시는 역시다. 그죠? 어제는 굳이 열리지 말아야 될 시장, 비공개적으로 지들끼리 헤쳐먹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오전에는 처음 밀었다가 언제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부터 반등이 쳐 올라오기 시작하죠. 남의 눈치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호랑이 없는 데서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맞나요? 그런 것처럼 사자인지 호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메이저 시장이 문 닫았을 때 지들끼리 장난질 치다가 메이저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하나 열리면서 뭐다? 중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기미가 나오니까 상해 종합이 반등을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올라오는 거야. 미안. 너 출근했니? 미안해. 어제 니 거 뭐 내가 먼저 먹었어. 대신 오늘 사다 놓을게. 미안해서 한 대 더 사다 놓을게. 이게 담배랑 똑같은 거야. 담배 어제 돛대를 너네 거 출근 안 한 부장 거를 뺏어서 피고 아침에 부장 출근하니까 담배 한 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어제 제가 돛대가 남으셨길래 제가 한 대 피고 이거 갖다 놓습니다. 그 지랄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죠? 특히나 코스닥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나마 플러스로 뭐 된다라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이제 새해 첫날, 어제가 새해 첫날이었지만 오늘이 새해 첫날 거래나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뭐 별의별 잡주들이 다 움직였죠. 뭐 비덴트도 뭐 1심 뭐 무죄라고 뭐 또 올라왔다가 뭐 결국엔 1심이라는 거 또 2심이 있고 3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뭔가 헤쳐먹으려고 뉴스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코스피 2200포인트를 깼다가 어디까지 2180포인트까지 쳐 밀렸다가 올라왔어요. 결국 누를 수 있는 건 다 쳐누르고 그나마 하나 남겨놓은 봉이 어디? 요거예요. 요 봉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요 봉까지 밀고 내려갔다면 신저가를 쓰러 내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 봉에 대한 고점이 어디? 2180포인트. 그죠? 여기까지 갖다 밀어놓은 거고, 굳이 안 밀어도 되는 자리지만 밀어놓은 거고요. 이제는 2200포인트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대가리는 실제적으로 얘도 668포인트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부분인데 코스피가 밀리니까 뭐한다? 덩달아 쳐 민다 라는 관점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점 660포인트 말씀드렸죠? 2200 정도 내려가고 뭐하면 코스닥 660 정도까지 밀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 흐름까지 밀고 내려왔고 얘도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 여기 하나예요. 여기 하나인데 사실 요 자리는 뭐 쳐올린 것도 아니죠. 그냥 쳐민 자리예요. 그냥 서비스 구간이었거든요. 왜? 그 다음날 바로 갭 떴으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이 종목, 이 분봉 말고 이 그 다음 분봉, 양봉 떴던 요 자리는 뭐다? 그냥 서비스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확인. 결국엔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원점을 확인한 자리가 된 거예요. 결국엔 위로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쳐야지. 코스피가 여기서 강하게 쳐 올려놓고 여기서 키 차이가 2% 정도 차이 나더니 쳐 내려오면서 뭐 했다? 결국엔 맞춰버린 거예요. 코스닥과 코스피를. 같은 자리까지 처음 인 거예요. 대신 수급이 좀 달랐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수급이 달랐다. 누적의 관점으로는 아직 외국인 물량이 그나마 좀 있고요. 뭐 이건 뭐 하루 만에 다 털 수 있는 물량이죠. 코스닥 거는. 코스피는 꽤 좀 있다 아직. 그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지들이 손에 안 불라면 뭐 한다? 코스피가 먼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시 또 키 차이를 벌릴 거다 분명히. 그 키 차이를 벌리는 과정에서 코스닥 물량이 더 들어오는 게 좋은 거지. 이게 또 나가면서 상승을 해버리면 그닥 의미 없다. 또 들었다 놨다 뭐 했다? 또 반복이다. 결국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대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눌러놓고 올리고 눌러놓고 뭐 한 차례 더 올렸죠. 올리긴 했지만 2달을 올려놓고 1달 반 눌러버리고 결국 원점까지 밀어버린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뭔가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좀 더 유별나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항상 보면 이 비공개적으로 열리는 도박장이라고 하죠. 그런 데가 변동폭이 커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한탕주의를 하든 아니면 한강을 가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디다? 우리 한국이다. 조금 안전한 척 하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신흥국은 어디?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장난질이 많이 나오는 거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기준이라면 기간을 정해놓고 1일부터 뭐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굳이 대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도 되는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흔들어서 물량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들 맘이다. 돈 없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고요. 겁 많은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물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1%, 1.5%를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만큼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매력적인 자리라는 머리로는 매력적인 자리다. 많이 빠졌다. 이제 사 모아야 될 때다. 테슬라 대란이 난 것처럼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닌 테슬라를 사 모은다 그러잖아요. 많이 빠졌다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은 무서워요. 겁나요. 그래서 주식 용어가 어깨에 쳐팔고 발목에 잡아라 라는 말이 있죠. 확인하고 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 보고 발목에서 쳐 잡아서 머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눌렀다가 올라올 때 못 간다 싶으면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시장은 그런 관점인 거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결국 옵션 만기일 전까지 상승을 시킬 거냐 아니면 횡보시킬 거냐의 관점이에요. 옵션 만기일까지 상승을 시킨다면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뭔가 또 누를 수도 있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228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와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690에서 700포인트 다시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렇게 보시고요. 매번 똑같은 부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계잡주들이 올라왔다. 참 올라온 이유도
감기약 대란으로 텔콘 RF제약이 올라오면서 KPM테크, 한일진공도 올라오면서 혹시나 했어요. 아 진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왜? 한일진공도 올라왔으니까. 근데 역시나 한호가 밑에서 뭐 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5분봉 십자, 고점에서 십자양봉을 만들든 저점에서 만들면 뭐예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고점에서 십자 도찌는 하락을 의미한다. 그죠? 뭐 그러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그냥 쳐 밀었다 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데요. 감기약 대란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어제까지 감기약 대란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뭐 했다? 다 쳐맞았다라는 거예요. 경남제약, 한국유니온, 메가이 CS, 뭐 화일약품, 뭐 현대약품, 기타 등등 약품 들어가는 것들, 제약바이오는 다 쳐맞았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시장이 빠졌는데 쳐맞았어요. 그럼 결론적인 건 어거지로 처민 시장이라는 거고,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뭐 요런 종목들을 쳐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을 넣어준다라는 거고,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제약바이오는 꿈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거다. 대신 지수가 오를 때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지수가 오르는 시장이니까 얘가 쳐밀리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텔콘 RF제약이 감기약으로 올라가요. 돌림방의 흐름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감기약 장난질의 마지막 수급으로 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경남제약이 일단 열었으니까 일단 단기 지지는 받았어요. 고점에서 단기 지지를 받았고 이제 2,900원대까지 그러니까 3,000원 초반이죠. 3,000원 초반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대신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못해도 2,700원까지 밀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과 월봉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위에 있는 자리지만 현재의 자리가 1단계, 뭐 어떻게 보면 1단계 저항에 다다른 자리고, 그럼 다시 내려오면서 시점까지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에서 지지받고 2단계의 저항을 향해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대충 접근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다? 2,900원, 3,000원 부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다. 대신 이탈하면 어디까지? 2,7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가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저기 텔콘 RF제약이 일단 반등은 했고,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여전한 박스권의 흐름을 뭐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방한 거고, 요 자리죠? 무방한 거고, 오늘 박스권 상단을 때리고 뭐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080원 부근 정도가 되나요? 아니겠네요. 1,100원 기준 되겠네요. 그러면 내일 1,100원 위로 안착할 건지를 보시고, 그게 아니면 어디 1,020원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다. 1,020원을 지지받으면 다시 1,100원, 1,100원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은 1,170원 부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결국 이 종목은 1,200원 위로 안착해야 그 다음 공정을 이어갈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그 다음 공정은 1,400원에서 1,500원대 단기 저항을 또 확인하는 2차 저항대고요. 이 자리 뚫어 올리면 1,700원에서 1,8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여기서 혹여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2,000원에서 2,2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실적 시즌 되기 전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헤쳐먹고 또 주저앉힐 거냐, 아니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는 뭐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결국 단기적으로 빠르게 쳐 올라오는 그림을 혹여나 만들어내면요, 뭐 2,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림을 혹여나 만들어내면 뭐다? 2월 말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해가 지나서 그래 수급 들어온 건 좋은데 뭐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또 감기약을 갖다 붙여서 올렸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KPM 테크 계속 부대장의 역할을 하죠. 실제적으로 얘도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의 기준인 거고요. 최바닥 잡은 데에서 몸통 만들어 온 자리까지 요런 기준까지 박스권의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380원이 좀 넘어야 되겠네요. 390원 정도 되겠네요. 390원 정도. 이 종목은 다시 390원을 사수하는지 보시고 밑으로는 340원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하자. 그죠? 어찌됐든 현재의 대장은 텔콘이니까 텔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도 움직인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뭔가를 헤쳐먹지 않으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6월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텔콘도 마찬가지고 KPM 테크도 마찬가지고, 기준상으로 봤을 때 올 상반기 6월 정도까지는 뭔가 이슈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달, 다음 달은 또 실적 시즌이 들어오니까 최대한 이번 달 안에 뭔가를 좀 보여주는 흐름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보는데, 걔네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왜 얘네가 2월 달에 실적이 좋을 거라면 차트의 모양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적, 혹시나 관리 종목이 들어가든 뭐가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뭔가라도 하나 해서 지들 물량 단기적으로 털어먹고 누르는 그림 하나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오랜만에 곡물주들이 좀 기어 올라왔죠. 결국에는 바닥까지 다 쳐밀렸다라는 거고, 그 중에 뭐 한일사료가 그나마 대장, 뭔가 지지하는 자리가 기존의 단기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확실히 한일사료가 그나마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연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어요. 결국 2022년에 너무 많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상승을 해서 눌렸는데 갑작스러운 상승을 해놓고 눌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3,800원 위. 그죠? 년이 지났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년으로 따지면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연봉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죠? 월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신 매물을 확실하게 이제 여기에 만들어 놓은 자리인 거죠. 6,7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이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 전까지 5,200원, 3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 거고, 결국엔 이 6,600원, 뭐 많이 올라가면 7,000원 부분이겠네요. 주봉상에는 또 요 자리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매물대를 또 확인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일봉으로 갈수록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대신 장기평선은 아직 갈 길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빠르게만 쳐 올려놓고 캔들을 버텨내면 이 평선은 더 이상 꺾이지 않고 갈 길 간다. 그러면 정배열의 흐름은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한일사료가 먼저 기준 잡아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려산업이든 대주산업, 뭐 산업 위주네요 다. 대주산업 위주로 뭐 움직여야 되는데, 고려산업도 연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아직은 애매한 자리에요. 얘는 3,750원 위로 좀 안착하는 그림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은 구름대를 벗어났죠.
월봉상행 구름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3,900원까지 단기 반등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얘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만들어내는 게 좋고, 주봉 아직 갈 길 가고 있고요. 일봉은 이제 꺾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빨리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에 따라서 이 평이 꺾이느냐 다시 돌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결국 한일 사료 말고는 차트가 그닥이에요. 사실 얘는 뭐 주봉, 월봉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뭐 매물대 안으로 현재는 기어 들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뚫어 올리는지 체크하시고, 대주산업도 매한가지 흐릅니다. 그래도 얘는 5일선을 지켰네요.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600원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일봉도 마찬가지죠. 단기 이평선들은 다 밑으로 꺾어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꺾인다. 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주산업이 고려보다 나아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려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낸다. 이게 뭐 어찌됐 뭐가 됐든 결국 한일사가 어떻게 가냐예요. 그죠? 뭐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라는 거고, 그래도 해가 바뀌면서 거래량이 크진 않았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을 한번 쳐넣었다가 다시 미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단기 반등은 분명히 한번 있을 거다. 2,600원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자리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가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